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. 예, 오늘도 이렇게 공포썰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혹시 뭐 귀신이 더 무섭나 사람이 더 무섭나 이런 사실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예. 뭐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은 대화라도 통하지만 귀신은 이제 대화 자체가 안 통하니까 이쪽이 더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, 어떤 분들은 귀신보다야 아기를 가진 사람이 훨씬 무섭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시는데요. 예,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중학생 때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. 네, 여전히 그 무당집 아들인 친구 A에 관련된 일화 중 하나고요. 예,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사람들이 좀 많이 무섭구나,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기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예. 때는 겨울이었어요. 예, 제 기억에 맞다면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추웠거든요. 그리고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방학 중에도 일이 터졌기 때문에 겨울로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. 네. 겨울 방학이 머지 않은 시점에 이제 그 친구 A와 저는 또 어느 왕따라든가 아싸 마냥 구석에 있는 책상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. 또 뭐 그땐 이런 일이 있었네, 저런 일이 있었네. 그래서 주역에 봤을 때는 뭐 요렇게 되네, 타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네, 뭐 요런저런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어느 날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, 흔히 말하는 일진이자 저희 땐 짱이라 그랬죠. 그 짱 아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. 이진 애들이랑 같이 오르러 와서 갑자기 A한테 자기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A는 그래서 싫은데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, 저희 반 모든 아이들이 보는 데서 굉장히 세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머리채가 질질질 잡힌 채 밖으로 나갔어요. 예. 그래갖고 저도 이제 나름 친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걸레 자루를 들고 이제 가가지고 니네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, 뭐 드라마처럼 제가 히압자 묘 이러고서 얘들을 다 구했으면은 솔직히 좋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걔들이 뭐 좋게 이야기로 해서,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이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하려던 게 아니고 잠깐 부탁하려는 게 있다 뭐 하다 뭐 요런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서, 아이 그런 거냐, 근데 왜 애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냐, 아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했고 잘 끝났다 라고 해서 제가 또 A한테 물어봤어요. 너 진짜 괜찮은 거냐 라고 하니까, 특유의 굉장히 짜증 섞인 표정을 이제 저한테 보여주면서, 아이 뭐 뒤통수 맞은 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러 가더라고요. 옥상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학교 옥상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얘가 왔는데, 그때부터 굉장히 표정이 좀 굳이더라고요. 야 무슨 일이냐 말을 해봐라 라고 해도 얘는 항상 그냥 꿍한 표정으로, 아이 뭐 내가 뭐 못 들어줄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난 거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 뒤로도 얘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막 괴롭힌다 그러더라고요. 막 그렇게 괴롭혔대요, 한 며칠. 뭐 확실히 그때 이후로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 눈두덩이에 버럭게 이제 멍이 든 때도 있고, 어느 날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뭐 한 며칠 다닐 때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 뭐 그렇지만 얘기는 뭐 할 얘기는 할 말은 해야겠다 해서, 저는 당시에 이제 그 학교에서 좀 나름 좀 세다는 형들을 많이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요. 네. 뭐 이것도 우연한 인연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. 같은 학원을 다니는 뭐 그런 인연으로. 그래서 그 형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내 친구가 있는데 몇 반의 아무개가 내 친구 A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제 그래갖고 그 선배들이 그 친구를, 그 아무개 친구를 호출을 해서 네가 임마 일진짓을 해도 임마 왜 친구들을 괴롭히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했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. 오히려 이거는 네 친구가 조금만 쉽게 도움을 준다면은 빨리 이게 해결이 되니까 차라리 이제 곤자리 네가 잘 얘기를 해서 그 친구를 좀 많이 좀 어떻게 그 걔네랑 같이 걔네 일을 돕게끔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, 그 형님들이.
아니 물론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형님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? 라고 하고 싶지만 예 저는 굉장히 이제 담이 작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끙끙 앓고만 있었죠.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대화를 하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곤자라 고맙다. 뭐가? 너도 그 형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걔네 도우라고 시켰단 말 들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고. 아니 뭐 그게 내가 고마울 일인가 뭐. 아니 뭐 나는 뭐 두들겨 맞지만 않으면 돼. 야 그럼 너는 두들겨 맞으면 나 팔아넘길 거냐?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서 예 나름 우스갯소리로 막 대화를 하는데 또 그 패거리 애들이 왔어요. 네, 그 와가지고 또 이제 또 무슨 깽판을 칠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진애가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야 이거 뭐 이런 날파리들이 아니, 솔직히 그 일진애만 없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좀 왜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아신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데 잘난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제 빌붙어 먹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그래 저 정도면은 지금 등치값으로 등치발로 나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오늘은 또 왜 왔냐 그러니까 이제 걔가 뭐 아니 그러게 일찍 도와줬더라면은 그 우리 친구 그 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가 좀 일찍 안 도와줘서 이랬다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야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막 저는 멍을 때리면서 이제 그 뭔 개소리요?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. 물론 그 이진 애들끼리만 모여있다라고 해도 제 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하기 때문에 얘들도 뭐 별 얘기 못하고 그냥 그대로 우르르 갔어요. 저 왜 온 거야? 이러면서 막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화를 하다가 이 사건의 전말은 그날 아침 조회 때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주시면서 어느 정도는 풀릴 만한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. 네. 그날 가정통신문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의를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돌렸고요. 자식들 좀 잘 돌봐라 이런 거였죠. 네. 그리고 뒤늦게 온 설문지는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서라고 해서 뭐 나는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 없다 누가 뺏었냐 이런 형식적인 조사를 하더라고요. 저야 뭐 예 백이 튼튼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서 뭐 대충 써냈어요. 그래서 그걸 써내고 하니까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저 우리 학교 근처에 여고랑 있었던 일을 너희도 알겠지만 그런 일 때문에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몇 시간 정도 학교 폭력에 관련된 교육 자료를 시청해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학교 폭력 방지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도 보고 점심 먹고 와서는 어느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실태 조사와 강론을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갔어요. 그렇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집까지 당시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가 버스를 타면은 얼마 안 걸렸는데 걸어서 가면은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렸던 그런 거리였거든요. 근데 웬일로 그 친구가 걷자 그러더라고요. 그래 걷지 뭐 해서 어머니께 예 당시 구형 애니폴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저 좀 늦습니다. 왜? 아 친구가 걷자고 해서 걸어서 집에 갈게요. 응 그래라 하고 이제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.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먼저 묻더라고요. 곤자라 그 궁금하지 않냐?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? 아이고 궁금하지. 그래 무슨 일인데? 이제 그러자 이제 얘기를 해줘요. 그 학교 일진 아이가 그 친구의 옥상에 불렀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선생님들께 이제 사주도 막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 해몽이라던가 꿈에 대해서 잘 아냐? 라고 물어봤대요.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안다 그러는데 얘가 정확한 내력은 설명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. 계속 꿈에서 어떤 여학생이 나오는데 이 여학생이 계속 내 얼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치마 아래를 보면 치마 아래에도 굉장히 피가 이제 허벅지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보이고 교복도 굉장히 피가 얼룩덜룩 져 있다. 그래서 얘 앞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건물 옥상과 같은 구조인데 점점 좁아진다. 그래서 얘를 계속
볼 수밖에 없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이게 점점점 좁아져서 도망갈 곳이 없다. 넌 이 꿈이 뭔지 아느냐? 라고 물어봤대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답니다. 아, 그거 네가 솔직히 잘못한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죗값을 받으면은 모든 게 해결될 문제다. 그런 문제인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.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아이 그러지 말고 너는 뭐 너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든 뭐라든 간에 이 악몽 안 꾸게끔 해줄 수 없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대요.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나는 이런 거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. 이건 내가 할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일진 친구가 이제 핀트가 상해가지고 계속 이 친구를 괴롭힌 거죠. 네. 네가 뭔데 무슨 도리를 따지고 도의를 따지냐. 넌 그냥 내가 하잔 대로만 해주면 된다 이러면서 끌고 가서 좀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그랬다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형님들께 부탁을 해서 그 애를 이제 그 일진 친구를 불러왔을 때 그 형님들이 들었던 말에 의하면은 사실 학교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많았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본인인데 그 일 이후로 걔가 계속 꿈에 나온다라는 말을 했다나 봐요. 네, 그것도 제가 나중에 그 형님들에게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A한테 들었어요 해서 얘기를 해서 들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들도 아, 그 사건의 범인이 너였냐? 야, 이러면서 그 육두문자 삐 하는 말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점점점 수척해져가고 막 야위어가고 진짜 막 좀 퀭해가고 이게 눈에 보였거든요. 예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축구라던가 체육 시간에 곧잘 뛰어다니던 애가 진짜 퀭해가지고 뭐만 하면은 막 반응이 한 2, 3초 늦어져 버리고 진짜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마약하는 페인의 모습이더라고요. 딱 그렇게 해서 뭔 일이었 이렇게 해서 뭐 쭉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친구는 그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수를 했답니다. 네. 근데 이 사건이라는 게 저는 그냥 아이 누가 지어냈겠거니 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. 제 중학교 뒷산에 이제 그 일진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고 이 여자아이를 이제 그 중학생 단체에서 이제 좀 몹쓸 짓도 많이 하고 몹쓸 짓을 한 다음에 계속 막 쥐어 패고 나중에 자신들의 얼굴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무서워가지고 네 얘를 이제 그 벼랑 끝에서 이제 밀어버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앞만 봐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이야? 아이 누가 지어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을 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희 학교에 이사를 온 저희 동네에 이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서울에서 왔던 친구였고요. 실제로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이제 잘 하시다가 그게 좀 안 좋아져 갖고 이게 와가지고 했던 굉장히 나름 밝고 싹싹한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이 됐다 그러고요. 아 물론 근데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행동이 있었다 뭐랬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살아있는 걸로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실제 살아있었어요. 저도 그 A에 의해서 그 친구 얼굴을 보게 됐거든요.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이제 전전긍긍 하다가 어떻게 대학생 때 돼서 극복했다라는 말을 얼핏 듣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걔도 좀 안 좋았고요. 그렇게 애가 쓰러진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은 그날 이후 그 일진 친구가 계속 그렇게 꿈에 나온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극단적인 행동과 몹쓸 짓을 했던 그 친구였던 거고요. 그 친구가 계속 꿈에 나왔을 때 그 몹쓸 짓을 당한 여자아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. 그런데 혼수 상태였다.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.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저는 A한테 물어봤어요. 야 그러면 그냥 그 꿈 안 꾸게 해주면 되는 건데 꿈 자체 안 꾸게 해주면 뭐가 잘못된 게 뭐가 문제인 거냐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. 곤자라 그 꿈이라는 게 사실상
이 친구가 무의식 중에 빠져 있을 때 죄의식을 좀 자극하고 나름의 벌을 주기 위한 그 여자아이의 극단적인 선택이었는데, 여기서 내가 그 여자아이의 그 원혼을 못 오게 했다면은 그 여자아이는 이제 길을 잃어서 자기 몸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, 아직까지 죽은 것도 아닌데 귀신 취급을 해버렸던 거고,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순리에 거스르게 되며, 무엇보다 무엇보다 그 일진 친구가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는데,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더라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어요. 넌 솔직히 걔가 걘 줄도 몰랐을 거 아니야. 너도 그거 없던 얘기라며.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거야? 왜 그거 안 해준 거야?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우리 부모님이 무당이시고 나도 나름 좀 배운 게 있잖냐? 그렇지? 그 친구한테 이제 불려갔을 때 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원혼이 정말 눈까지 새빨개진 채로 나를 쳐다보면서 입을 빵긋빵긋 거리더라. 아, 그래? 그 빵긋빵긋 뭐라 그랬냐? 자기 일 방해하지 말라고. 자기 일을 방해하면은 너까지 혼쭐을 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. 근데 그게 네 말대로면은, 예전에 내가 들은 대로면 불가능하지 않냐? 그렇지, 나는 직접적으로 원한 관계가 아니고 걔는 귀신이 아니니까. 근데 너 걔 살아있을 거라 그랬는데, 살아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사람 말을 했잖아. 아, 그래? 원래 귀신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면은 사람 말을 안 해. 아, 그러냐? 그것 때문에 살아있단 걸 안 거야?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해주겠는데, 나중에 네가 알겠지만 실제로 정말 귀신이 된 그런 영혼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. 정말 빙의할 게 아니면은. 야, 그럼 그때 여름방학 때 부산 놀러가서 봤던 걔네는 나를 해칠 생각이었네? 그렇지. 야이씨. 뭐 요렇게 이야기가 막이 내려졌던,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. 결국에 이제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 A는 이제 일진 친구가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정말 얘가 저렇게 싸움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일진 친구를 작살내더라고요. 예, 그렇게 잘 싸운 줄 몰랐습니다. 학교에 있는 일진 판도가 바뀔 거다 싶을 정도로 진짜 사람을 그렇게 조업했는데, 야, 진짜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학교의 짱 애들이 싸우자 그러는데 그거 다 맞아주면서 걔만 미친 듯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물어봤어요. 너네 쟤만 그렇게 조패냐?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귀신도 아닌 애를 떼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,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원한에 차서 복수를 하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떼달라고 하는지, 그리고 그걸 왜 나를 속이려고 했는지, 그런 거 가만히 두면 버릇이 안 선다. 근데 쟤 소년원 갔다 온 것도 지금 상판을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그냥 쉽고 유도리 있게 그냥 잘 갔다 왔다. 그러니까 나라도 쟤 머릿속에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각인을 해주기 위해서 난 계속 이렇게 때린다, 이러면서 진짜 복날에 개를 패도 그렇게 패진 않을 정도로 패더라고요. 네. 결국 그렇게 중학교 3년 내내 그 일진 친구는 제 친구 A한테 조업 터지게 퍼맞게 됐고요. 네. 뭐 물론 그로 인해서인진 모르겠지만 나중엔 그 일진 친구는 정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도 그냥 폐인처럼 살고 있다, 뭐 요렇게 가끔가다 소식이 들려오고요. 네. 그 뒤로 이제 처음 보는 그런 병실을 갈 일이 또 생겼고, 친구 A가 가자 그러더라고요. 니 내랑 어디 좀 가자. 그래. 택시비도 딱 내고 병실을 가가지고 그 응급실이 아니라 그냥 개인 병실이더라고요. 여성 병실에 딱 들어가서 그 친구가 그 여자의 이마를 이제 싹 쓸면서 이제 다 괜찮다. 다 괜찮다. 이러니까 이제 다음날 그 여자애가 눈을 떠서 그 친구를 찾았다 그러고 다시 가보니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. 살았구나. 그리고 그 일이 실제였구나. 예. 오늘은 이렇게 괴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.
결국에 좀 말이 장황했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원한에 찬 귀신보다는 원한과 꾀가 가득한 인간이 훨씬 더 무섭고 추잡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괴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만약에 지금의 영상이 재밌었다, 유익했다, 뭐 혹은 뭐 흥미로웠다 하신다면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자씨였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유바 안녕. 다음에 봐요.